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마케팅 두 번째 시간 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나머지 쇼핑몰은 광고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돈을 정말 적게 쓰고도 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돈을 써서 검색을 하는 광고를 알아봤습니다. 주로 네이버에서 많이 다뤄지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곳에는 검색 광고가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등록하는 방법이 거의 흡사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예요. 대신 네이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네이버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광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시 입찰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 입찰 광고 탁 오프라인에서 떠오르는 거 없나요? 우리 왜 도로 길 가다 보면 사거리 코너에 현수막 막 있는 거 봤죠? 이것도 관공서에 입찰을 해서 그 자리에 광고를 거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11번가에서도 어떤 현수막 같은 자리에, 소위 배너라고 하죠, 배너 자리에 저희 제품을 노출시키는 거, 이걸 전시 입찰 광고라고 하는데 왜 좋은 거냐면요, 클릭으로 과금되는 게 아니라 입찰하러 탁 걸잖아요. 그날 하루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루 왼종일. 너무 괜찮지 않아요? 같이 볼게요. 크게 전시 입찰 광고와 리스팅 광고가 있는데요, 이건 비교적 저렴한 광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번가에서 보시면요, 어떤 특정 상품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면 이 추천 상품이라고 해서요, 제일 윗단에 뜨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시 입찰입니다. 그 아래서부터는 클릭 광고인데요, 이건 클릭이 아니라 입찰을 해두면요, 이게 뭐 대단히 비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5,000원 이렇거든요. 5,000원으로 하루 왼종일 11번가 특정 키워드 메인 자리에 있는 걸 전시 입찰 방법이라고 해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똑같죠? 옥션에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요. 자, 그러면 전시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1번가 관리자 화면인데 마치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거기에 좌측에 보시면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광고 센터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광고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전시 입찰 그대로 있네요. 그죠? 전시 입찰에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 5명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내용을 적습니다. 적고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얼마에 입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경쟁 입찰 방식은 상대가 얼마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는 게 경쟁 입찰 방식이잖아요. 근데 좀 고맙게도요, 상대가 얼마에 입찰했는지를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서 적당히 내가 얼마에 입찰하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밖에 안 하거든요. 저희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상품을 이미 등록해 놨을 거잖아요. 그죠? 그 상품을 일단 찾아요. 찾아가지고요, 얼마 동안 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노출을 시키실 건가 보세요. 전시 입찰도 보시면 추천 상품이라는 게 있고 파워 상품이라는 곳이 있고 다양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소 카테고리 보이세요? 어느 화면에 입찰을 하실 건가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입찰을 보시면 돼요. 입찰 금액도 간단해요. 남들이 얼마에 입찰했는지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적당히 한 3등에 넣을까? 하고는 넣는 거죠. 금액 보이세요? 440원이에요. 물론 인기 키워드는 아니었어요. 서브 키워드였거든요. 하루 동안 이 키워드로 가장 상위에 노출시킨다.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이 방식으로 180일까지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매일 입찰하자니 너무 힘들잖아요. 440원 집값게 써봐야 1,000원 정도 더 쓰겠나? 모르겠다. 그냥 할란다. 이런 마음이 딱 든다면 자동 입찰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동 1등으로 걸어놓고요, 180일을 눌러놔 버리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뭐 한 1,000원 안 넘어가겠죠? 그렇게 180일을 이 키워드로는 6개월 동안 항상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걸 많이 하는 데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름철에 아이스 조끼를 파시는 분들은 특정 시즌 상품이라서 여름철에 광고비가 엄청 세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겨울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다가 여름을 맞이해서 그때 펑 터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가을부터 계속 클릭 광고를 했다면 내년 여름을 받아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셔야 되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6개월 쓸 수 있죠. 그 정도라서 전시 입찰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저희 회사는 광고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다 한다면 전시 입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공했네요. 한 건 440원에 이 키워드로 하루 동안 노출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광고 가이드에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정도에 입찰을 보거든요. 오늘 입찰이 성공이 되고 나면 오늘 밤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입찰이 확정이 난 채로 노출이 됩니다. 괜찮죠? 두 번째, 리스팅 광고입니다. 리스팅 광고는 네이버에는 잘 없고요. 다른 오픈마켓에서 많이 있는 광고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작은 회사입니다. 제품에 광고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 건 10페이지 밖에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스크롤을 내려봐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저 뒤까지 가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3페이지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도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면 리스팅 광고를 권하고 싶습니다. 리스팅 광고는요, 저기 10페이지 밖에 있는 애를 한 3페이지까지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게 리스팅 광고예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 하냐라고 싶겠지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희 제품이 10페이지 밖에 있는 것보단 그래도 한 3페이지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파워링크까지 저 상단에 놓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광고도 똑같습니다. 리스팅 광고라는 탭이 있어요. 시킨 대로 잘 따라가시면 리스팅 광고를 하는 방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픈마켓을 알아봤으니 구글 같은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글 광고는요, 구글 애드워즈를 구글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는 뭘까요? 제 블로그에 어떤 특정 제품을 가지고 와서 광고를 시키는 걸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고요. 쿠팡이랑 뭔가 비슷하죠. 또 하나, 구글에다가요, 저희 회사 명을 쳤을 때 노출되는 화면인데, 일반적으로 남의 회사를 쳐보면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화면이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글도 네이버 플레이스와 똑같이 구글 마이 비즈니스라는 곳에 가서 저희 회사를 노출시키는 기초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옛날 말로 114 전화번호부 책에 저희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거 구글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다 등록한 거예요. 비용이요? 공짜입니다. 저하고 그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네이버가 검색 엔진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우리나라에 구글 검색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뭔가 검색을 할 때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이버에서만 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네이버 플레이스에 예쁘게 세팅을 해 두셨다면 그와 똑같이 구글 마이 비즈니스에 가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세팅을 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외에 기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민감한 상황이고요.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우리도 알고는 있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업체들이 매혹적인 전화를 했을 때 그거 불법이잖아요. 안 할래요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알고 계셔야 돼요. 트래픽이나 가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쇼핑 검색에 광고는 아니에요. 일반 상품인데 몇 개 안 팔린 것 같은데, 상품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순위가 엄청 높거나 리뷰가 막 몇천 개가 달려있거나, 이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걸 본 적 없나요? 그 정도 감각이 있으신 사장님이라면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메커니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도스 공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요, 좀비 PC가 공격을 계속하면 부하가 걸려서 서버가 다운이 돼버려요. 이건 작은 회사들이 그렇겠죠. 근데 네이버 같은 큰 회사에 좀비 PC가 뭐 100대 20대가 공격한다고 해서 넘어지나요? 안 넘어져요. 요구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쇼핑몰에다가요, 좀비 PC로 트래픽을 먹여버려요.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 가게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구나 라고 오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가게가 인기가 많아졌구나, 상위 노출 시켜줘야지 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도 해요. 또 하나, 아까 전에 가구매 말씀드렸죠. 구매 건수가 많아져야 종합 점수가 높아져서 고객의 만족 점수도 높아져요. 그걸 네이버 로봇이 보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쇼핑몰이구나, 위로 올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강제로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트래픽 해드릴게요, 가구매 해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오실 수 있거든요. 적어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불법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비법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 말아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업체가 연락이 왔을 때 이게 뭔지는 좀 알고 계셔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 이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회사를 홍보한다. 요즘은 회사 홍보를 예전처럼 신문에 올린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SNS에 노출시킨다. 인기 게시글에 보여지게 한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홍보 마케팅, 브랜딩에
해당되거든요. 저희는 마케팅 직원이 수십 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대행해 줄 업체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 대행 업체는 믿을 만한 마케팅 대행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대행 업체가 아니라 직접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인스타 체험단을 모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집을 해주는 중개 플랫폼 같은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 회사들에게 저희가 캠페인을 올리면 수많은 참여자들을, 소위 체험단들을 만나서 저희 제품을 드리고 그분들이 체험단으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제품을 체험단에게 많이 뿌리게 하는 거, 생각보다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조금 싸게 하면요 15,000원 정도 선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특정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희 제품값만 들여서 체험단에게 보내드리기만 해도 그 체험단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저희 제품을 작성해 드립니다. 예전처럼 뒷광고는 아니에요.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론 명시해서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중개 플랫폼들을 통하면 저희 제품을 얼마든지 수많은 곳에 노출시켜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체험단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인스타그램에 인기 게시글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블로그도 작성하셔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하셔야 돼요. 직접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초기엔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채널을 동시에 붙잡고 계시기보단 하나의 채널을 처음부터 꾸준히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나이대가 잘 맞는 곳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블로그는 10대, 20대나 50대, 60대보다 중간 30, 40대 분들이 많이 봐요. 인스타그램은 20대부터 30대가 많이 보고요. 유튜브는요, 전령령이 많이 보시죠. 그러니 연령층이 낮은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보시고요. 아니면 전 연령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는 그겁니다. 결국에는요, 외부에 광고를 계속해서 주다 보면 그건 저희 광고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이는 우리 광고를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요, 블로그 저희가 직접 하나 쓰고요,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직접 하나 쓰셔서 결국 언젠가 여러분들의 마케팅 채널을 가지게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최종 결론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고하실 때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로 논문을 받고 개별 인정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은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과대 광고 또는 허위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제품이 전국 최고입니다. 이런 말 못 씁니다. 시중에서 가장 빠른 제품입니다. 이런 말 못 씁니다.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써도 되죠. 노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누군가가 신고합니다.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많은 벌금을 맞게 돼요. 신고 언제 당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뿅아리 때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무렵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허위 또는 과대 광고로 신고를 합니다. 민원을 넣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은 민원을 반드시 처리해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친절히 찾아오셔서 미안합니다 하고 벌금을 부과하던가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그거 회사에는 타격이 아주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광고하실 때요, 이게 허위 광고에 걸리나 과대 광고에 걸리나 이런 것도 조금씩 챙겨가면서 영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고생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